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짝거리는 특종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저는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내릴 때도 많이 내리고 오를 때도 좀 많이 올라가요. 저는 최근의 조정 반락세는 너무나 견조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정이 짧은 상태에서 오늘 반등은 너무 강하다. 그만큼 시장 기조는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앵커님께서는 시장 자체가 든든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조정이 너무나 짧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많이 오른 데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곧바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기조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또 시장은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짧은 조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이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특종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매니저님이 공개한 특종 중에 4개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유니쌤이 오늘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10,000원이었는데 좀 보유자 관점에서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할까요? 아직은 매도하기 좀 아깝죠. 그쵸. 지금 시장 기조가 워낙에 강한 상태고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타 치시면 돈을 못 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단타 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때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양대축은 뭡니까? 전기, 그다음 자동차와 바로 이제 전기전자입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쪽의 포커스는 분명히 대세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양쪽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때문에 유니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주가가 못 올랐고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난 국면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가 유니셈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중 고가가 1,700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자, 2차 목표가를 이제 11,500원 정도까지 제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익절가를 제가 좀 높였는데요. 익절가를 9,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릴 겁니다. 이 9,500원 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익절가 9,500원 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추세 흐름 자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되 이 익절가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제가 11,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릴 테니까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펼치시 바라고요. 네. 그 대한광통신, 5G가 아니라 대한광통신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은 오늘 1.6% 계속 옆에서 이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5G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답보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이제 끝났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파수 경매가 아니라 주파수 경매 후를 보셔야 돼요. 미국의 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5G 장비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투자가 시작이 되고 발주가 시작이 되겠죠. 결국에 5G 관련들의 반등 시점이 이제는 서서히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5G 관련들의 반등은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광통신도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은 아직은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과 대한광통신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종을 공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입니다. 네, 소외된 2차 전지와 기관 매집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잘 갔는데 그 안에서 소외된 종목인가 봐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네. 쭉 서 있죠.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 먼저 막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는 막 달리기 직전에 딱 보니까 친구들 벌써 저기 가 있고 나는 지금 못 갔어요. 그럼 이 아직 친구는 힘이 좀 어떨까요? 없는 종목인가 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늦었으니까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외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소외된 종목이 최근에 기관들의 매집에 의해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달려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소외된 2차 전지와 기관 매집 코드를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종,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M+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좀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땠나요?
실적이 작년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200% 이상 증가할 겁니다. 2020년에 증가할 걸 보고 있고요. 네.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일단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엠플러스라는 종목은 건전지, 전지의 종류가 이제 각형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파우치형이 있는데 이 회사는 파우치형을 건전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파우치형은 바로 이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을 바로 이제 설비부터 제작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턴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유일의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주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못 갔는데 말씀드렸듯이 2020년 영업이익 자체는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올해부터 성장이 더 커질 건데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 상대가 어디냐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바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2023년 이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이 설비 투자를 캐파 투자를 약 5배 정도까지 2023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엠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SK이노베이션과 중국 업체가 같이 있긴 합니다만 SK이노베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도 중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들한테도 상당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올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죠. 지난해 1분기 배터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은 속도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이런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또 SK이노베이션의 대규모 캐프가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파우치형 2차 전지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7% 폭발적인 성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듯이 파우치 시장도 같이 커지게 돼 있죠. 결국에 이 종목도 그에 따라 성장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플러스의 또 실적 반등이 전망되는 종목인데 앞서서 두 번째 검색 코드가 기관 매집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그림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 이 그림은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이에요. 수급 네. 동행 흐름이고 현재 아래쪽에 있는 선이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인데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 내지는 하락했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오고 있죠.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잠깐 들어왔다가 팔고 관망입니다.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는 형태고. 기관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녹색 선이 기관인데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물량을 덜다가 최근에 수직적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샀다가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더 이상 안 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도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에서 주가 반대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급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말씀드렸듯이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 미미하게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는 과정됩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뿜어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는 거의 오른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랬던 종목이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국면이고 이 구간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정도까지 일단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고 2차 전지 관련주 반대세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2만 원 정도까지 잡았으니까 그 정도 보시 바라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밀집대 하단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는 일단은 팔았다가 재미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 15,000원인가요? 15,800원인가요, 매니저님? 자, 예, 죄송합니다. 15,800원입니다. 15,8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플러스 목표 주가 전고점대인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과 실적 호전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이제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실적 호전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했던 그 반도체 관련주라고 먼저 힌트를 먼저 드리고 그런 가운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땡기고 있는 것은 성장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종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종 바로 FST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는 있는데 그쵸? 어떤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FST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시세로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1차적으로 주가가 한 500%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충분하게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조정받고서 최근에 좀 완만하게 좀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FST를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펠리클을 생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펠리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포토 마스크를 생산할 때 포토 마스크형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토 마스크 자체가 단가가 뭐 수억 원에 가릅니다.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 생산 업체고 여기다 이제 온도 조절 장치 칠러도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 회사의 펠리클과 칠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입니다. 삼성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평택이라든가 시안에다가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공장을 짓게 되면 역시 펠리클과 그리고 이제 이런 칠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내년까지 초호황 국면이 지속된다는 측면 그리고 아실 겁니다. 최근에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많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초호황 국면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EUV 노광 장비입니다. 지금 삼성과 TSMC가 초미세 공정을 가지고 서로 경쟁에 나서는 상태고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바로 이 초미세 공정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EUV 공정에 필요한 펠리클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투하율이 지금 현재 한 90%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정도 선에서는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용화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EUV 노광 장비를 비롯한 이 장비를 중심으로서 반도체가 생산이 될 때 이 회사의 펠리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제품 자체의 또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많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과 성장성, 업황 호전과 그리고 EUV 공정과 관련된 그런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성장성과 실적 호전을 이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포인트로 인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FST 그런데 최근에 큰 움직임이 없고 조금 횡보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반등했는데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좀 볼까요? 최근에 주가는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미미하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1차 상승 때가 워낙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2차 상승은 좀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증권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들의 특징이 그래요. 1차적으로 크게 올랐다가 2차 상승은 이미 재료가 다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인 오로스 테크놀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복합적인 호재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하지 말라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종목은 앞에서 워낙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엄청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주가는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흐름은 요 구간에서 본격적인 2단 반등이 이미 시작이 된 거로 보고 있고 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종목은 내일은 우리가 추격 매수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겠고 장중에 조정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일단 이 종목의 주가가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목표가를 제가 1차적으로 38,000원 정도까지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38,000원 정도면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사상 최고점,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받을지 곧바로 뚫고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38,000원 정도가 목표치로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손절가는 29,000원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29,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정도 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9,000원이면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 큰 시세를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종이었습니다. FST 목표가 38,000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네. 저 같은 주린이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어디서 좀 전략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전략은 내일 3시 50분에 또 무료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무서워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지금 위치가 주식을 털어내야 될 위치인지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섹터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건지 그거를 제가 내일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다양한 전략들 모두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밤 특종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특종 2가지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별밤 특종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